안녕하세요. 오늘 또다시 일반외과 장지아 선생님을 모시고 일반외과적인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니아,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탈장 때문에 일반외과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일반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통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그 토픽을 한번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일요일인데도 일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그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일단 탈장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장이 밖으로 눈에 보이게 튀어나오는 게 탈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 장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근육층을 감싸고 있는 근막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내장기관이 돌출하게 되는 것이 탈장이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피부 조직 아래에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면 불룩하게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보이지 실제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탈장의 정의는 단순히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막에 구멍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구멍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탈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근막이 그냥 늘어져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탈장이 아니고 근막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내장기관이 돌출하는 것이 탈장입니다. 이제 탈장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다들 아실 텐데 김종국 선생님 아시죠?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운동 많이 하시고 이렇게 웨이트리프팅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처럼 무거운 거를 들고 운동을 할 때 복부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내장기관이 삐져나오면서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복벽이 약해지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탈장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한 이유고요. 그리고 갓난아기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탈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복벽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탈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흔한 탈장의 원인 중에 하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근막을 잘 꿰맸는데 그 근막이 잘 아물지 못해서 구멍이 생기면 또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위에 있는 사진은 간접 서해부 탈장을 이제 배 안에서부터 복강경으로 본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으로 터널처럼 구멍이 있고 그 안으로 내장기관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직접적 서해부 탈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구멍이 이제 있고 거기에는 내장기관이 지금 현재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탈장이 배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탈장의 종류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원인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 배 윗부분에 생기는 탈장을 상복부 탈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배꼽 부위에 생기는 탈장을 배꼽 탈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해부에 생기는 탈장이 서해부, 그리고 대퇴부 탈장이 있고요. 그리고 반흔 탈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고 난 자리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 때 그 구멍 사이로 생기는 탈장이 반흔 탈장이고요. 그리고 그림에는 스피겔 탈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한 건데 일단 근육이 여러 층이 있는데 그 근육층 사이로 이제 삐져나오는 것이 스피겔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장의 증상에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부위가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그런 증세가 있고요. 옆에 사진에 보시는 것은 위에 있는 사진은 배꼽 탈장의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배꼽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그 아래 사진은 오른쪽 서해부 탈장인데 왼쪽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오른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이제 오래 서 계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드시거나 하면 불룩하게 튀어나오다가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나시면 또다시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통증은 많이 없으세요. 왜냐면 이 탈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끼어서 못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통증은 없는데, 하지만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장이 위험한 이유는 감돈 현상, 그리고 감돈 현상에서 더 진행이 되면 괴사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탈장은 그러니까 복벽에 구멍이 생길 것을 탈장이라고 하는데, 그 구멍을 속으로 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룩해졌다 납작해졌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이 원래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다거나 아니면 나가면서 조금 꼬였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내장 기관이 다시 복부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감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돈 현상이 위험한 이유가, 감돈 현상이 일어나면 그 장기의 그 내장 기관이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부어오르면서 그 타이트한 구멍에 나가 있던 탈장이 점점 더 쪼여지면서 괴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응급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괴사 현상이 일어난 그 부분의 장기는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탈장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내과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많은 네. 사람들 중에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것들이, 이게 보통 탈장이 굉장히 크게 나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스트랭귤레이션 해가지고 갇혀서 이렇게 괴사가 되는 일이 드물잖아요. 네. 오히려 조만한 것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왔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통 조금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과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되게 큰 거를 말씀하시고 작은 거를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아셔서, 이렇게 작은 거가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기 주치의나 아니면 일반외과 선생님 벌써 보고 계신다면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조동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장이 아주 커지기 전에, 그리고 작은 사이즈일 때, 그리고 또 누르면 들어가는 그런 상태일 때 미리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감돈 현상이나 괴사 현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동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지금 아주 작은데 별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아니면 점점 커지면서 누를 때마다 다시 들어가니까 계속 나오면 눌러서 집어넣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탈장대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방치해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감돈 현상이 생기면 응급수술을 해야 되고, 응급수술을 하면은 수술 결과도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장이 있다고 하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탈장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하면은 탈장을 없앨 수 있지 않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약을 먹어서 치료하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탈장이란 게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할 수 없고 지금까지로는 레이저로 치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좀 약간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댐에 이제 구멍이 나서 이렇게 물이 새면은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 못하고 약물로 치료 못하는 것처럼 그 구멍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장도
굉장히 물리적인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면 탈장이 다시 없어질 수 없냐, 아니면 복벽에 구멍이 생겼으니 근육을 키우면 탈장이 없어지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멍이 난 게 근육 자체에 구멍이 난 게 아니라 근막에 구멍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근막까지 구멍을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탈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생긴 탈장을 없애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장 치료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절개해서 탈장을 집어넣고, 그리고 복벽을 다시 막을 수 있는 인공망을 쓰는 절개술이 있고요. 그리고 15년 전부터 복강경 수술 기술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절개술은 지금까지 많이 해온 수술 중에 하나이고, 또 탈장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5cm, 어떤 경우는 10cm 더 크게도 절개를 해야지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복강경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절개하는 부분도 작고 통증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인공망을 집어넣는 부위가 절개술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인공망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복강경이 좀 더 요즘에는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탈장 수술도 어떤 상황에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면 부위에 따라서 재발률이나 아니면 후유증이 1에서 3% 정도 이제 재발률이 있고, 특히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공망에 대해서 이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때문에 오는 후유증도 2~3% 정도밖에 안 되도록 낮출 수가 있는데, 탈장의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재발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감돈 현상이나 괴사 현상 때문에 수술을 하면 재발률이 거의 한 10배, 15배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면 인공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저희가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 한 20초, 30초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대화를 하는 강의를 지금 오늘은 못 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의 같은 강의가 된 것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대화를 하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